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몰롱도 학습 중인데요.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몰롱도 파트 중에서 희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희석이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 타는 거예요. 물을 타면 전체 용액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용질은 더 늘어나거나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농도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면이 짤 때 거기다 물을 넣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약간 싱거워지도록. 자,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희석이라 하면 우리가 dilution, dilute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자, 우리가 몰롱도 정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자, 몰롱도 정의는 뭐였죠? 몰롱도는 이게 비율이었는데 용질의 양, 몰단이었죠. 용질의 양의 비율이다. 무엇에? 용액의 양에 대해서. 근데 그 용액의 양은 우리가 뭘 쓴다? 부피를 쓰겠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에 대한 용질의 양의 비율이고 단위는 몰퍼리터였다. 자, 그래서 이 희석이라는 것이 마치 또 새로운 유형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몰롱도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돼요. 자, 얘 농도를 낮추고 싶어요. 농도를 낮추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의 양을 줄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액을 만들어 놨을 때, 예를 들면 라면에서 짜다고 그 스푼만 빼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야? 분모의 값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용액이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용질과 용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용질의 양은 우리가 변화를 못 시키지만 용매의 양을 변화시키면 용액의 양이 변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용매를 첨가하는 겁니다. 첨가. 용매를 첨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용액의 부피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몰농도가 값이 작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희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다뤄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화학 실험실이나 연구실 같은 데 보면은 뭐에서 염산 나오고 있어요. 염산. HCl. 이게 수용액으로 오죠. 근데 만약에 얘 농도가 묽게 돼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수송한다거나 이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용액의 양이. 그래서 실제로는 얘의 가장 진한 시약, 우리가 진한이라 이름 붙여볼게요. 진한 염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oncentrated, 집중된, 농도가 집중된 아주 진한 염산을 이제 작은 병에 이제 가져오게 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화학실에는 이런 염산이 있어요. 염산. 근데 이 문제는 염산 농도가 아주 진하거든요. 가장 진한 염산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보냐면 한 12몰 정도 봐요. 다시 말하면 12몰 퍼 리터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12몰 퍼 리터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농도 생각하면서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12몰 퍼 리터란 뜻을 용질은 12몰이 있고 용액이 1리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맞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다. 왜? 이 씨앗병은 좀 사용하다가 만 건데 원래 이게 500ml에 들어있어요. 보통 500ml면 잘 보십시오.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12몰이 1리터의 용액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씨앗병에서 만나는 거는 500ml, 즉 0.5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일까요? 똑같이 12몰일까요? 그러면 용질의 양의 몰은 양은 같겠지만 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과연 얘가 몇 몰일 것이냐? 역시 비례식이네요. 비례식입니다. 12몰이 1리터 용액 안에 들어있을 때, 그러면 0.5리터의 용액이라면
몇 몰이 들어있느냐. 자, 이렇게 비례식을 써도 되고 이렇게 분수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정답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대각선으로 곱하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거는 이제 기술이고요. 산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비례의 의미는 뭐야? 1리터가 0.5리터 절반이 됐네. 그러면 여기 용질의 양도 절반이 되면 된다.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 절반이 됐기 때문에 얘가 바로 6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0.5리터 이 시약 안에는 실제로는 염화수소, 원래는 염화수소 기체인데 걔를 6몰 정도를 녹여놓은 겁니다. 6몰. 이게 거의 맥시멈이에요. 이게 최대로 이제 녹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라고 불러요. 용해도. 여러분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이 많으면 좀 헷갈려요. 뭐냐면 용해도랑 농도의 개념입니다. 자, 용해도는 이걸 솔로빌리티라고 그래요. 솔로블 하면 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최대로 녹였을 때입니다. 최대로. 그러니까 용해도란 값은 내가 뭐 얼만큼 녹였냐의 의미가 아니고 녹였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여러분이 평형을 배우면 이게 즉 융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말해요. 다른 말로는 포화라고도 부르죠. 포화.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용해가 안 되는데 실제는 용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용해와 함께 동시에 석출이 일어나고요. 이 둘의 뭐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그 시점, 그때를 우리가 용해평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녹아있는 양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건에서는 1리터의 용해간에는 최대 12몰의 염화수소가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농도는 최대값이 아니라 임의 값이에요. 최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필요한 양을 만들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문제 0.4몰 농도 염화수소 수용액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죠. 염산. 이게 1리터가 있는데 얘를 2리터로 희석하였을 때 그때 몰농도가 얼마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자, 멈추고 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예요? 이거는 보자마자 몰퍼리터죠? 지금 뭐예요? 0.4몰의 용질이 1리터 안에 용액 안에 들어있을 때의 농도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용액의 양이 1리터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0.5 뭐 이래서 0.5리터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여기 분모가 0.5리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뭐도 바뀔까요? 그렇죠. 분자도 바뀌어야 돼. 왜? 농도가 0.3몰 농도가 되려면 이 0.3몰이 똑같이 있으면 안 되겠지. 아까 연습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2리터로 희석하라는 얘기는 물을 넣으라는 얘기지. 자, 물 얼마 첨가하면 됩니까? 자, 물을 1리터 첨가하면 되죠? 맞나요? 안타깝지만 이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뭐 질량은 항상 보존되죠? 근데 부피는 보존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즉 여기다 1리터를 더 넣었다고 해서 용액이 2리터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는 2리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리터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요. 2리터보다 적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적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첨가했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뭐야?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됐다? 2리터가 된 거다. 2리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리터로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희석했어요. 그러면 희석해도 안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용질의 양만큼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용질의 양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계산해보면 이제 나오죠. 반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 0.2 몰 퍼 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몰농도.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구했는데 한번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서 답 나왔다고 넘어가면 이 문제를 풀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0.3몰 농도였던 아이를 희석해서 0.2몰 농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용액의 양을 2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용액의 부피를 2배로 만들어요. 그 2배로 얘가 값이 커지면 용질의 양이 일정할 때 몰 농도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절반 줄었나 볼까요? 0.4몰 농도가 0.2몰 농도로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느낌이 왔네. 우리가 희석하는 것만큼 농도는 그 희석하는 거에 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다음 문제. 예를 들어서 없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해볼게요. 0.5몰 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 아직까지 등장 안 했던 거 한번 새로운 거 해볼게요. 얘를 1리터를 물로 물켜. 그 다음에 1.25리터로 만들 때.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1리터에서 1.25리터로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네요. 뭔가 물을 첨가했겠죠. 그럴 때 몰농도,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라. 자, 역시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보세요. 네, 되셨나요?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이 농도부터 해석을 해야 되죠. 몰농도 뭐죠? 0.5몰 퍼 리터. 0.5몰 퍼 리터라 하면 0.5몰의 용질의 양과 그 다음 1리터가 원래 용액 부피 이 기준인데 때마침 여기에 1리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뭔가를 첨가해야 되지. 뭘 첨가해? 물을 첨가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됩니까? 1.25리터가 되죠? 1.25리터가 됐다. 그러면 몰농도를 구하라. 자, 그럼 여기가 문제야. 여기 누구 자리야? 용액의 몰수. 아니지. 용액의 부피는 여기고 용질의 양, 몰 값이죠? 근데 우리는 물을 넣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양이 그대로 오시면 되겠죠? 그대로 오면.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얼마 나옵니까? 계산할 수 있나요? 맞나? 0.4 나올 것 같은데? 0.4 몰 퍼 리터. 자, 그럼 아까랑 또 다같이 정답이 나왔다 해도 멈추시고 다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0.5몰 농도잖아요. 분명히 부피가 늘어났네. 물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짠 게 싱거워지고 있어요. 얼마큼 싱거워졌느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0.5에서 0.4로 싱거워졌네. 맞네. 두 번째 해석해보자. 두 번째는요. 1리터에서 1.5리터 되면 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 비가 혹시 느낌이 오나요? 4대 5의 비가 느껴질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1리터랑 1.25리터의 비비가 4대 5가 되잖아요. 4대 5만큼 용액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농도는 줄어야 되는데 얼마큼 줄여야 돼? 그렇지. 요거의 역비로 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농도는 거꾸로 5대 4의 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가 0.5몰 농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3몰 농도. 5대 4의 비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또 공식으로 외워야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이제 공식은 좀 반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넣는 거는 희석하는 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뭘 안 변해? 희석에서 뭐가 안 변한다? 용질의 양은 불변이다. 오로지 뭐만 변한다? 용매의 양이 변하면서 용액의 부피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용액의 농도를 한번 고려해볼까? 처음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용도의 용액을 C라고 할까요? C1.
이거는 처음 용질의 양 얼마입니까? N1.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 V1이죠?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희석할 거예요. 희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을 넣은 거지? 그럼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용액의 부피 바뀌죠? V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다음 농도가 희석한 농도가 C2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가 용질의 양이 불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N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이 N1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용질의 양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 곱하면 돼요. 농도 곱하기 부피가 용질의 양이 되죠. 이거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단위가 한번 생각해볼까? 몰퍼리터고요. 여기 리터예요, 단위가. 어떻게? 이거 두 개 곱하면 몰로 바뀌잖아, 단위가.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N1이라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N1이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C1, V1이라는 값과 그 다음 나중에 희석 후에는 어떻게 돼? C2, V2라는 값으로 우리 설명될 수 있죠.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처음 농도하고 처음 용액의 부피 그 다음 나중 용액의 농도, 나중 용액의 부피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물론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앞에서 했던 절차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무작정 외우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역비가 된다는 걸 한번 잠깐 설명해주면 아까 여기서 두 번째 문제에서 1리터에서 1.1리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부피비가 4대 5가 되잖아요. 그런데 용질의 양이 불변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농도의 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5대 4의 비례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곱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농도는 0.5농도에서 0.35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석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건데 이거를 마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용액의 몰농도의 정의의 기준에 맞췄을 때 용액의 부피를 더 크게 만들어서 용액의 몰농도를 낮추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농도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 용질의 양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이 경우에 용질을 우리가 줄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용질을 더 첨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용질을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질 첨가하니까 몰농도 바로 커지죠? 아니죠. 실제는 용액의 부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질을 첨가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경우가 결국 어떤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유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뭐로 접근하자? 몰농도의 기본 개념과 정의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몰농도의 용액의 희석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